235페이지입니다. 235페이지인데 공부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이 책 10번만 딱 읽으세요. 10번만. 10번 읽으면 전부 다 합격합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부터 시험 칠 때까지 직계, 좀비속, 관원, 상제 이외에는 나하고 관계 있다 없다? 나 관계 없습니다. 12월 달 되면 이제 막년회 뭐 이런 거 해야 안 해요? 막년회 하죠? 그 막년회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막년회는 2018년도 막년회는 있지만 2017년도 막년회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공부만 하세요. 안 그래요? 아까 전에는 초창기들은 좀 조금씩 해라고 그랬는데 좋다 그러면은 올해까지만 막년회 가세요. 그래서 1월 달부터는 그러면 이제 공부하세요. 1월 달부터는 공부하는 게 재미있지 않습니까? 재밌어요. 자, 235페이지 갑니다. 분할입니다. 줄 끊어놓고 공부를 하겠어요. 원칙을 가세요.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에 필지는 1필지에 지면 분할 전임을 하고 나머지 필지에 지면 본번에 자 적었습니다. 본번에 최종 부분 다음 순번으로 부분 그래서 부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예외입니다.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사물 등에 적었습니다. 건축물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된 지번으로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 요리로 와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세 번째 분할이라는 게 나왔거든. 분할란데, 요렇게 돼줬어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원칙이죠. 원칙은 본번의 최종 부분, 다음 순번부터 부번입니다. 예외는 건축물입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여기가 101입니다. 여기가 100입니다. 여기가 100번지거든. 그럼 100번지니까 필지가 하나지. 그럼 지번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걸 두 개로 이렇게 분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필지가 두 개가 됐지. 근데 지번은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옛날 거는 그대로 씁니다. 그럼 100이죠. 그 다음에는 101인데 이미 101은 사용하고 있지. 그러니까 100의 뭐다? 1. 요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요거를 읽을 때 본번은 몇이다? 100. 최종 부분은 몇이다? 1. 최종 부분은 1이지. 맞죠? 그럼 이게 이제 두 필지로 분할했어. 그러면 100의 뭐다? 2. 아니 1 다음에 2 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맞죠? 이걸 문자로 말해야 되는 거라. 자, 읽어보세요. 시작. 최종 부분, 다음 순번부터 부분. 최종 부분은 몇이었다? 1. 다음 순번부터 부분이니까 뭐다? 2. 그러면 이제 요거 100이죠. 이게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2 다음에는 몇이다? 3. 아니, 1 다음에 2 다음에 3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걸 문자로 말해라 이 말입니다. 한만 자 시작. 최종 부분, 다음 순번부터 부분. 됐죠? 자, 그럼 다시 이게 100번지입니다. 그럼 이걸 분할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가 몇이다? 100. 100의 뭐다? 1. 자, 그런데 여기를 100으로 하고 여기를 100의 1로 하면 안 되느냐? 이 소리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100이 되는 겁니다. 왜? 자, 여러분들 이리로 오세요. 우리나라에서 아까 지번을 부여할 때는 시작. 북서에서 남도. 항상 서라는 거는 서쪽입니다. 서쪽은 좌측을 말하는 거예요. 좌가 우선이다, 우가 우선이다. 자, 항상 모를 때는 좌의정이 높다, 우의정이 높다. 몰랐다면 지금 알면 됩니다. 좌의정이 높아요, 좌의정이.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사람 보고 좌정하세요. 이런 말을 이해하죠? 네. 그러니까 좌측이 항상 높은 겁니다. 그럼 좋다. 자, 여기에 제사상이 있어요. 절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 연세가 제일 많은 사람이 여기에 서지. 그래, 이렇게 서지. 항상 좌측을 먼저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몰랐다면 지금부터 알면 되죠. 지금부터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몇이란 말이고? 100. 100의 뭐다? 1. 자, 그런데 이리 와보세요. 여기가 100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건축물이 이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분할했어요. 그럼 이 식으로 한다면 여기가 몇이다? 100. 100의 뭐다? 1. 그러나
여기 건축물이 있거든. 그러면 여기를 100의 뭐다? 1.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준다, 안 준다? 준다. 여러분들,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 준다는 거는 건축물이 있는 곳이고 사람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여기를 먼저 주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통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병으로 가세요. 기억으로 갑니다. 합병의 경우는 합병 대상 집안 중 죽었습니다. 선순위. 집안을 그 집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집안이 있을 때는 죽었습니다. 본번 중 선순위 집안. 그래 본번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니은입니다. 예외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합병전의 필지에 주거 용도는 사무 등에 죽었습니다. 건축물 있어.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집은 합병의 집안으로 죽었습니다. 신청할 때는 그 집안을 합병의 집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이래 나오죠. 자,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여기에 네 번째 합병이거든. 자, 보세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그죠? 원칙은 본번 중 선순위 집안입니다. 예외입니다. 건축물입니다. 자, 이래 됐거든. 그럼 이제 이거 그림으로 보면 있잖아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보세요. 1, 3, 5, 7. 필지가 몇 개? 4개. 그러면 필지가 4개니까 집안이 4개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 4개가 한 개로 합쳤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럼 우리나라는 장남이 우선이다, 차남이 우선이다, 장남. 본번이 우선이다, 부번이 우선이다, 본번. 그럼 몇 번이다? 1. 가장 앞번호를 쓰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런데 1에 됐어요. 1에 됐어요. 그러면 자, 합병 후의 집안은 몇 번이다? 3. 그럼 아까 항상 공부하세요. 본번이다, 부번이다, 본번. 부번이 따라왔죠. 그러면 주다, 종이다, 주다, 종이다, 종. 항상 주를 먼저 쓴다, 종을 먼저 쓴다, 주를 먼저 쓴다. 앞번호를 먼저 쓴다, 뒷번호를 먼저 쓴다, 앞번호. 그러면 본번 중에 가장 앞선 번호는 몇이다? 3. 법에는 없지만 1에 나왔다면 이제 본번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제는 부번으로 가야 되겠지. 그럼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시험에는 안 나와요. 됐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결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여기 오세요. 자, 이래 됐습니다. 5번, 10번, 15번, 20번입니다. 이 네 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했어요. 합병 후의 집안은 몇 번이다? 5. 자, 그런데 이제 1에 되었어요. 합병 후의 집안은 몇 번이다? 15. 자, 그런데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 이 말. 그러면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줄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에 분할에 무슨 물이 있다? 건축. 이거는 직권으로 줍니다. 그 말은 신청하든 안 하든 공무원이 알아서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주는 거예요. 여기는 뭐 해야 준다? 신청. 그럼 여기 신청해야 준다는 것은 소유자가 합병을 신청할 때 건축물이 있는 20번을 합병 후의 집안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하면 20번을 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문자로 해보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낱말하기 쉽게 이래 봅시다. 1, 3, 5, 7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었어요. 정리합니다. 1번지, 3번지, 5번지, 7번지, 네 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했을 때 합병 후에 집은 몇 번인가? 요래 하고, 단, 7번지에는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 요래 썼어요. 합병 후의 집안은 몇 번? 1번. 우와, 똑똑하네요. 그죠? 1번입니다. 그 말은 요게 제가 건축물이 있다는 표현은 썼지만 소유자가 신청했다는 표현은 썼다, 안 썼다? 안 썼죠. 그러니까 합병 후의 집안은 몇 번이다? 1. 그러면 1, 3, 5, 7 이렇게 합병을 할 때 7번째는 건축물이 있고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였다면 이러면 저 몇 번이다? 7. 우와, 됐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됐어요. 통과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5번에는 지력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분 부여 방법 이러거다. 이거는 오늘 배우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에 본 기본서에 가서 배웁니다. 그래서 올해 28회 시험은 요 5번을 갖고 시험 문제를 냈었어요. 5번을 갖고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갈로 1고 3번에 제일 위로 올라갑니다. 갈로 3번에 지분 변경 일어났죠. 그죠? 그럼 첫째 줄에 가봅시다. 지적 소관청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분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죽었습니다.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성인 일어났죠. 받아 지분 부여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분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다 일어났죠.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를 제가 공부를 하나 해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할 때
지적에 관한 업무는 사법부에서 본다, 행정부에서 본다, 행정부. 그 행정부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봐요. 이해합니까? 네. 그럼 여기 국토교통부에 뭐가 있다? 장관.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법 이런 걸 배우면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이 뭐다? 그냥 줄여서 국장 이래 말해요.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너무 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시작. 국장. 그럼 요 아래에 시도지사가 있다는 거 됐다, 안 됐다? 됐지. 그럼 요 아래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다는 거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요 사람을 지적, 무슨 청이다? 소관청. 그러니까 지적에 관한 사무는 이 사람이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 호칭 정리해 봅시다. 허가라는 말이 있어요. 성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의라는 말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때 동의, 허가, 성인 들어는 봤다 안 봤다? 봤지. 그러면 허가라는 개념은 있잖아요. 개인이 관공서로부터 허락을 받는 거 먹고 허가예요. 아니,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해됩니까? 허가다, 허가이다, 허가.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요. 그럼 누가 누구한테 받습니까? 개인이 구청에다가 받는 것이. 그 말은, 허가라는 말은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성인이라는 말은 요 두 개를 단순 비교하면 이게 하급기관, 상급기관이지. 그러니까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한테 허락을 받는 거는 뭐다? 성인. 하급기관에 상급기관한테 허락을 받는 건 뭐다? 성인. 이해합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 동의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럼 잠깐만 이리로 와보세요. 자, 여기에 등기소가 있어요. 그럼 국가라고 해봅시다. 그냥 해봅시다. 국가라고 해봅시다. 구청이든 이런 건 아무 관계 없어요. 그림을 잘 봐야 됩니다. 갑하고 을이죠. 요래 썼죠. 수평이다, 수평아니다? 수평. 이는 개인과 뭐다? 개인. 맞아요? 네. 그럼 일이 같죠. 그럼 이거는 국가와 개인. 그럼 이거는 상하 관계가 성립한다는다. 알지? 그럼 이거는 상하 관계다, 동급의 관계다? 동급. 이런 게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허가라는 말이 있고 동의라는 말이 있죠. 그럼 동의를 받는다라는 거는 개인과 뭡니까? 개인이. 그럼 개인과 개인은 사인과 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관공서로부터 허락을 받는 건 동의받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뭐가 받는다? 허가받는다. 이래 말하는 거지. 대충은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것도 관공서다 관공서이다. 관공서. 이것도 관공서다 관공서이다. 관공서. 이건 하급기관이고 상급기관이지. 그럼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의 허락을 받는 건 뭐라고 그랬다? 성인. 감 잡았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 여러분 상식으로 딱 푸세요. 상식으로 푸세요. 요거 지적소관체입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승인받는다는 말 성립돼야 안 돼요? 네. 이 사람한테 승인받는다는 말 성립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괜찮아. 재밌어서 아니 공부를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을 배울 때는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해봅시다. 그냥 답만 합시다. 우리나라는 권위주의 사회거든. 우리나라는 형님 동생을 잘 따져야 안 따져요? 따져. 그럼 가장 쉽게 해봅시다. 말단 사원이 결제를 받으러 갑니다. 사장한테 갑니까? 과장한테 갑니까? 과장. 그러면 말단 사원은 과장한테 가고 과장이 상무한테 가고 전무한테 가고 사장한테 가는. 결론은 계단을 밟아가야 된다. 안 밟아야 된다? 밟아가야지. 그러면 결론은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가는 거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내냐면 지적소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성인이라면 O다 X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에게 성인이라면 뭐다? O 이래 되는 거예요. 맞다. 맞아. 원리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요 아래에 개인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럼 개인이 있다라는 거는 소유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 사업시행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 청량하는 청량기술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런 사람은 개인입니까? 관공서입니까? 개인이지.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간다. O다 Y다? O.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간다. 이러면 O다 X. 이해했어요? 네. 그럼 됩니다. 예를 들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자는 이랍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O다 X. 시장문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O.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지.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답시다. 이거는 개인이다, 개인 아니다? 개인. 이는 무조건 1위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러면 전부 다 X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하면 뭐다? O.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하면 뭐다? O.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하면 뭐다? X.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에 관한 사문은 누가 본다? 실황문수 고청자. 그러면 이 지번이 있잖아요. 이 지번. 아까 이게 달라질 수 있다. 있지. 그럼 달라졌다는 게 지번 변경이잖아요. 그러면 실효이사에게 승인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세 개만 딱 외워버리세요. 그냥 이런 거는 외워버리는 겁니다. 지번 변경입니다. 축척 변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 공부 반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제일 위에다가 필기를 있잖아요. 지번 변경 옆에, 지번 변경 위에다가 1일 오세요. 요 두 개만 썼어요. 요 두 개. 그래가 요렇게 묶어버리면 되겠죠. 지번 변경 위에다가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 공부 반출 됐어요. 그럼 요거 세 개를 딱 외우면 한 문제를 맞춥니다. 요 세 개를 외우면 한 문제를 맞춘다는 말은 여러분들 터득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요 적었어요? 반출. 자, 됐어요. 자, 그럼 한마디로 딱 해봅시다. 지적에 관한 사람은 이 사람이 보는데 이 사람의 상급기관인 실효지사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대표적인 게 몇 개? 세 개. 그럼 요 세 개만 딱 외우세요. 시작.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 공부 반출. 잠깐만 와보세요. 쉬운 거부터 해봅시다.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가 관공서 밖으로 한부도록 나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나 실효이사 승인을 득하면 나갈 수 있다.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지번을 변경할 때 실효이사에 뭐를 받고 해라? 승인. 축척 변경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다 배웁니다. 이거는 도면의 축척이에요. 그러니까 축척은 우리말로 말하면 축소하는 비율이라 축소하는 비율. 예를 들어서 도면을 그릴 때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의 도면을 그릴 때 실크기 그대로 도면을 그린다면 길동만한 종이 자체가 있답다? 없어. 줄여서 그려야지. 그럼 줄여서 그린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1200분의 1이죠. 그럼 실제 크기를 몇 분의 몇으로 축소시켜놨다? 1200분의 1. 이걸 500분의 1로 바꿔줄 수 있냐냐 이 소리예요. 그럼 쉽게 해봅시다. 1200분의 1이 크다, 500분의 1이 크다, 500분의 1. 그럼 이걸 우리가 소축척, 대축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꾸어주는 거, 그게 무슨 변경? 축척 변경. 그럼 다른 말로 해봅시다. 1200분의 1이 크다, 500분의 1이 크다, 500분의 1. 크다라는 거는 정밀하다, 세세하게 다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은 옆집에서 우리 땅 한 2평 물고 있다. 크게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은 옆집에서 한 2평 물고 있다. 난리 난다, 난리 안 난다. 그거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라. 여러분들 서울의 명동은 땅 한 평 2억이잖아요. 그럼 옆집에서 2평만 물고 있다 하더라도 4억인데, 오케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옛날에는 있잖아요. 옛날에는 땅값이 비교적 싸니까 도면의 정밀도가 좀 떨어져도 돼. 요즘엔 땅값이 아주 비싸거든. 그러니까 도면의 축척도 정밀한 방법을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 돼. 그래서 안 정밀한 것에서 정밀한 걸로 바꿔주는 게 축척 변경이고, 축척 변경할 때는 실효이사 승인 받고 해라. 이 소리. 세 개만 딱 외우세요. 시작.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 공부 반출. 그럼 한 문제 맞춥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오면 이제 이번에 경계 일어났죠. 그죠? 경계인데 제가 요거는 2년에 한 번씩 시험 문제를 내요. 시험 문제인데 내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 그럼 여러분들 일단 줄 꺼놓고 해볼까요? 자, 경계입니다. 경계란 각 필지의 경계점들을 죽었습니다. 직선. 어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죽었습니다. 선, 등록한 선입니다. 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 우리가 요거죠, 그죠? 요래 있다면 요거 있죠, 그죠? 요게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선으로 나타낸다. 이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갈로 열고 1번에 경계의 설정 기준 이걸 시험에 내요. 시험에 내는데 동그라미 1, 2, 3, 4, 5 있죠? 답만 딱 외웁니다. 답만 딱 외웁니다. 1번으로 갑니다.
자, 줄 거놓고 하겠어요.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의 차이가 죽었습니다.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에 죽었습니다. 그럼 외울 때는 없는은 중앙이다 이라면 되는 거예요. 그럼 2번입니다.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의 차이가 죽었습니다.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에 죽었습니다. 하단부. 3번입니다. 도로구역 등의 토지에 죽었습니다.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끝에 죽었습니다. 상단부. 그럼 3번입니다. 토지가 죽었습니다. 해면 또는 수면 죽었습니다. 최대만주의, 최대만수의.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줄 것이요. 끝에, 바깥쪽, 어깨. 됐죠? 그래가 이제 다시 동그라미 1, 2, 3을 묶으세요. 동그라미 1, 2, 3을 묶으세요. 4번, 5번을 묶으세요. 그러니까 1, 2, 3 옆에다가는 소유자가 동일, 소유자가 동일. 소유자가 동일할 때 적용한다는 겁니다. 소유자가 동일할 때. 그럼 자, 이리로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이걸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처음에 경계 결정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 놓고 해봅시다.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었을 때는 중앙이에요. 높낮이가 있었을 때는 하단부예요. 도로구역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예요. 그 다음에 해면과 수면입니다. 요게 최대만주의, 최대만수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입니다. 바깥쪽 어깨 이래 됐어요. 그럴 때 요걸 해보세요. 이 세 개와 이 두 개는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면 요 세 개는 소유자가 동일할 때 적용을 합니다. 그럼 요 두 개는 소유자가 동일하든 안 하든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요거는 소유자가 뭐 할 때 적용한다? 동일.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만 와보세요.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 말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같아 다르다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게 갑의 땅입니다. 그럼 이게 을의 땅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갑의 땅과 을의 땅, 요게 경계라는 거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러면 요걸 다른 말로 합시다. 갑은 여기까지가 내 땅이지. 맞다, 안 맞다? 맞죠. 을은 여기까지가 내 땅이지. 맞죠? 네. 그러면 요게 갑의 땅과 을의 땅의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그럼 요걸 이제 다른 말로 해보겠어요. 갑의 땅이 이밤입니다. 여기까지가 내 땅이라는 거 이해합니까? 네. 그럼 여기까지가 내 땅, 여기까지가 내 땅, 여기까지가 내 땅이라는 거 이해합니까? 이걸 문자로 말하면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까지가 뭐란 말이고? 경계.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까지가 뭐란 말이고? 경계. 그래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 시험에는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해는 했어요. 네. 그러면 요 세 개가 무슨 말이냐 이라면 있잖아요. 보세요. 예를 들어 보세요. 이래 됐거든. 이래 됐어요. 이제 보세요. 이게 갑의 땅입니다. 이게 갑의 땅입니다. 소유자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 그러니까 요 세 개는 소유자가 같았을 때 적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요게 논입니다. 이게 논입니다. 그러면 요게 논두렁, 밭두렁이 있다는 거 이해했다, 안 했다? 논두렁, 밭두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지. 그러면 이 논하고 이 논하고의 경계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이 논두렁과 이 논두렁 있죠? 이 중앙이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그러면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는 말은 평평한 땅이라, 평평한. 그러면 평평한 땅에 이 논하고 이 논하고 이게 논두렁, 밭두렁이 있거든. 그러면 요 선이 뭐란 말이고? 경계. 아니, 중앙이 경계지. 그럼 다시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요게 요 분의 책상이고, 요기 딱 있잖아요, 요게. 오케이? 그럼 여기 책상이 여기 중간이라면 요 선이 요쪽에 경계다, 경계 아니다? 요 책의 요 중간이 경계지. 논두렁, 밭두렁이 있다면. 다시. 요게 논 있고, 요게 논 있고, 요게 논두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 중간이 이 논하고 경계지.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지. 그럼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을 때는 뭐가 경계다? 중앙. 그럼 높낮이가 있다는 말은 이 말이라, 이 말. 여기에 밭이 있어. 여기에 밭이 있어. 이게 높낮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밭하고 경계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단부가 경계라면 여기가 이 밭과 이 밭의 경계다 이 말이에요. 상단부가 경계라면 여기가 경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거 이해했습니까? 네. 요게 높낮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있는 경우에는 뭐다? 하다. 없는 경우에는 뭐다? 중하. 감 잡았어요? 네. 그러면 도로구가 등의 토지에 절토라는 말은 여러분들 절개지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절개지. 깎인 부분이 절개지. 그럼 다시 합시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거든. 고속도로 건설하면 산을 깎아야 안 깎아요? 깎아. 그 이래가 도로를 건설했지. 그럼 이게 도로지. 요게 절개지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어디까지가 도로냐 이 말입니다. 하단부가 경계라면 여기까지만 도로가 되는 거예요. 상단부가 경계라면 여기까지가 도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 요 부분도 고속도로 건설할 때 수용해야 하네요. 해. 그럼 여기도 도로다 도로 아니다? 도로. 그럼 하단부가 경계다 상단부가 경계다? 상단부. 그 말이에요. 예? 아니 쉽죠? 네. 그럼 이제 한마디 해봅시다.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면 뭐다? 중하. 있다면 뭐다? 하다. 절토는 뭐다? 상다. 그럼 이건 이제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어디냐 이 말이야. 그럼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할 때 잡으세요. 이래 되었거든. 이게 육지입니다. 그럼 이게 바다예요. 그럼 이게 백사장, 모래사장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동해안에는, 서해안에는 파도가 적거든. 동해안에는 파도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포대 해수욕장 놀러 간다, 안 간다? 가죠. 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러분들 경포대에 가면 이게 파도가 밀려오면은 어디까지 밀려왔다는 게 대충 모래에 쌓여 있는 것만 보인다, 안 보인다? 경포대 해수욕장에 아침에 일어나가 쭉 가면 멸치가 막 부들부들 뛰는데, 경포대 해수욕장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합시다. 쉽게 파도가 밀려오죠. 그러면 여기서 파도가 이까지 밀려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최대 만조위. 여기가 바다와 육지의 뭐란 말이고 경계. 그래서 파도가 가장 안쪽으로 밀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닷가에 가면 대충 표가 나요 안 나요? 나. 거기가 바다와 육지의 뭐다? 경계. 그럼 우리가 그럼 외울 때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요리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시작.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어쩔 수 없이 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거는 바다를 매립하는 거거든. 자, 보세요. 이래 됐거든. 이게 육지예요. 이게 바다예요, 바다. 그럼 요거 있죠? 여기에 제방을 쌓아가 매립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여기 매립했죠? 그러면 요 제방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럼 요게 어깨예요, 어깨. 오케이? 네. 그러면 요게 바다가 바깥쪽 어깨, 요게 요 육지 쪽이 안쪽 어깨. 그럼 이 제방의 바깥쪽 어깨가 바다와 육지의 경계냐, 안쪽 어깨가 바다와 육지의 경계냐 이 말입니다. 무슨 쪽? 바깥쪽. 이거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시험에 그림으로 논다, 문자로 논다, 문자. 자, 그럼 정리합니다.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면 뭐다? 중하. 있다면 뭐다? 하단부. 절토는 뭐다? 상단부. 해면과 수면은 뭐다?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공유수면 매립은 뭐다? 바깥쪽 어깨. 그렇게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가 외우는 겁니다. 아니, 저게 시험에 2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 한 번씩 나오는데 저런 게 이제 나오면 우리는 고마운 거라. 문제를 너무 쉽게 내주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37페이지로 가세요. 가면은 갈로 열고 2번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제가 하는 공부하는 요령을 가르쳐 드립니다. 요령을. 그 2번에 보세요. 분할에 의한 지상경계 이리 나오죠. 첫째 줄에 가봅시다.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자, 죽었습니다. 지상 건축물의 권리이게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다만이니까 앞에하고 뒤하고 반대가 나온다. 반대 아니다. 반대. 그럼 반대가 나오니까 된다다. 된다 아니다. 된다. 된답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건축물의 권리이게 분할할 수 뭐다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럼 1번에 법원에 죽었습니다. 확정 판결. 2번에 죽었습니다. 도시개발 3번입니다. 죽지 마세요. 국토의 경비 이용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어났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합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됐어요. 그래, 옆으로 가겠어요. 도시군 관리 결정 고성에 된 지역도민들에게, 자, 둘째 줄에 줄 것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서.
그 다음에 4번에 줄 것입니다. 004입니다. 잠깐만 이리로 와보세요. 3번에 다시 갑시다. 3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찾았습니까? 그거를 줄 거 보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그걸 줄 거 보세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걸 이해를 할 때, 자, 제 말 들어봅니다. 그럼 여기에서 건축물이거든. 아니, 아주 쉬워요. 답을 먼저 내놓고 합니다. 이게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청량을 할 때, 이렇게 청량할 수 있냐냐, 이렇게 분할할 수 있냐냐, 이 소리입니다. 건축물에 걸리게 분할 청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합시다. 청량을 하려면 사통팔통이 탁 트여야 된다, 안 트여야 된다? 트여야 된다는 거는, 트여야 된다는 말 몰라요? 좋다. 그럼 다시 합시다. 아니, 청량을 할 때는,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탁 트여 있어야지. 그래야 청량이 되지. 맞아요? 네. 그럼 정답입니다. 청량 기계는 여기 있는데, 사람은 저 뒤에 넘어가서 잣대를 가지고 있다. 그럼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건축물에 걸리게 청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더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답이 뭐냐 이럴 때, 지금 너무 쉬운 건데, 아니, 이렇게 건축물이 있다면, 이렇게 걸리게 분할 청량할 수는 없는 거지. 맞아요? 네. 한마디 해봅시다. 우리 집에 요래 있거든. 반만 청량해가 요것만 판다. 이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건축물에 걸리게 분할 청량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있는 예외가 4개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이런 거를 물을 때는 꺾글자밖에 묻지 않습니다. 꺾글자밖에 묻지 않는다는 말은 건축물에 걸리게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여러밖에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그러면 이제 딱 할 때 이랍니다. 여기에 다시 합시다. 건축물에 걸리게 분할 청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있는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처음에 갑니다. 판결서 들고 들어갔다.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요거는 이제 잠깐 요렇게 놔두세요. 그러면 아까 4번이 공공사업입니다. 5번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부를 딱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 잠깐 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거 뭐다? 공시법 수업 시간에 사업자만 딱 놓으면 끝에 가면 전부 다 할 수마다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잠깐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집이 이래 있거든. 소방도로 날 수 있다, 없다? 소방도로. 도로는 무슨 사업이고? 공공사업. 소방도로 납니다. 그럼 소방도로는 크게 나요? 적게 나요? 저기. 소방도로는 우리가 도로가 샜다는 거는 4차선, 6차선, 8차선 이게 도로지. 맞다. 맞지? 근데 소방도로는 말 그대로 소방차 올 수 있는 도로지. 불났을 때. 그러면 도로가 크다, 적다? 적지. 조그맣게 나는 거지, 소방도로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반만 도로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지. 반만 도로에 들어가서. 그럼 이거 분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그럼 도로죠? 도로는 무슨 사업이고? 공공사업. 공공사업하면 건축물에 걸리게 분할할 수마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이 했을 때와 사업을 했을 때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개인이 했을 때는 규제를 많이 줍니다. 근데 고속도로 건설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봅시다. 제가 3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살아오는 집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집 중앙으로 고속도로 날 수 있다, 없다? 이제. 그럼 나는 반대를 하지만 국가가 하는 국책사업에 고속도로 나면 300년 된 집 헐어야 돼요, 안 헐어야 돼요? 헐어요. 그러니까 공공사업을 할 때는 끝에 가면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런 거는 과정을 말한다, 답만 말한다, 답만.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판결서 들고 들어가면 건축물에 걸리게 분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도시개발 사업하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공공사업하면 할 수 있다. 외우고 자시고 할 거 있다 없다? 없죠. 여기 보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니까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니까 할 수 있다 없다다? 있다. 그럼 이거는 시험에는 OX밖에 묻지 않거든. 그럼 전부 다 뭐란 말이고? 그럼 다른 게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문제는 4개로 냅니다. 4개로. 2개로 냅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우리는 오지선다이거든. 공부를 잘 해야 돼요. 그런데 두 개를 딱 1번의 답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1번의 답입니다. 1번에 이사도라 덩컨, 2번에 에디트 비아프, 3번에 루살로메, 4번에 에바 페론, 5번에 송유나. 그럼 답은 뭐다? 그럼 다시 하겠어요. 다시 하겠어요. 아니, 문제를 푸는 요령을 해야지. 다시. 답은 송유나지. 아니, 답은 송유나지. 그 왜 송유나냐? 외국 사람 4사람 나오다가 한국 사람 1사람 나오면 그게 답이지. 맞다? 아, 이런 거를 잘해야 된다니까? 외국 사람 4사람 나오다가 한국 사람 1사람 나오면 그게 답이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오지선다행이잖아요. 그럼 이 개수가 몇 개입니까? 4개. 그럼 1개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정답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공부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적은 쉽다 이 말입니다. 지적은 3일만 공부하면 12개를 맞출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수업 시간에 그죠? 판결서 들고 들어가면 다 되는 것이고, 수업 시간에 사업자 들어가면 다 편리를 봐주니까 된다고 그러고,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니까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다른 것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까요? 다음 중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분할할 수 없는 경우의 이놈이다. 1, 2, 3, 4 이렇게 해가 5 이래가 소유권 이전 일어났어요.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지. 이해했죠? 요게 한 문제. 그러면 이제 이걸 바로 냅니다. 그럼 바로 낸다면 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이래 문제는 게 시작. 있다. 이래밖에 안 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 이해했죠? 예. 요 글자 딱 넣으면 끝에 가면 뭐다? 있다. 법의 규정이니까 끝에 가면 뭐다? 있다. 판결서 들고 들어갔으니까 뭐다? 있다. 뭐 이거 자시고 할 게 없죠. 얼마나 공부하시오. 그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7페이지 3번에 지목이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지목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이제 마치도록 하는 거예요.